오늘도 종목 고민 되신다면 서동구의 바이앤셀. 바이앤셀. 네,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 이야기가 좀 지겨워지고 있어요. 네, S&P 500이 또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또 우리 시장도 같이 밀리는 게 아닐지 또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의 어떠한 그 기준점을 잡을 때 고점 대비해서 10%의 하락을 보이면 조정, 20%의 하락을 보이면 약세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네.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 모두 고점 대비해서 10%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3대 지수가 모두 공식적으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측면에서는 그만큼 단기간에 아직 약세 국면으로 간 건 아니니까 네. 뭐 통계적인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뭐 한 달 이내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면 다시 또 다 상승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뭐 좋게 얘기하면은 뭐 맷집이 좋아졌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아유 정말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뭔가 관세라는 것이 불거질 때 개파락하면은 되돌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네.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버티는 힘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굉장히 좀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또 이 서동구의 바이앤셀을 통해서 중심을 잡아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또 많이 참여해 보시면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9번으로 걸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실시간으로 이 서동구 파트너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되시는 부분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메시지인데요. 요즘 문자 메시지로도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더불어서 여러분의 사연까지도 함께 적어주신다면 또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 더욱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데일리 라이브 채팅창으로 들어오셔서 이 3가지 부분 남겨주셔야지 또 방송 중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하는 종목들은 모두 다 또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밴드 입장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은 또 밴드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밴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또 사칭이나 스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하신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해 드리도록 하니까요. 여러분들 가입 이후에 안전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연회가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전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아직 이제 좀 자리가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 선점하시려면 또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겠죠. 샵 3772번으로 강연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사전 접수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자세한 내용까지도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시간 동안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는 종목별 솔루션 서동구의 바이앤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네, 서동구의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부터 간략하게 체크해보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그래도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대비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코스닥 상승이 좀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2월 말에 우리 시장이 이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도 크게 흔들렸죠. 약세 음봉으로 주간 단위로 마감이 됐는데 지난주에는 코스피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이 됐습니다. 근데 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하락의 음봉을 보여주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림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요. 이번 주도 2,555포인트 이상에서 마감이 돼준다면 2주 연속 그래도 반등을 주는 이러한 2,500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주는 모습으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이번 주에는 요 정도 했으면 잘했다 이러면서 오늘은 좀 쉬는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 시장은요 사실은 2주 연속 이렇게 내림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주도 724포인트를 종가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3주 연속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흑산병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부담스러운 어떤 위치에 접어들 텐데 네.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번 주에 706포인트를 저점으로 하면서 상승 양봉으로 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여전히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세의 어떤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공격적인 어떠한 매수세가 들어오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 부분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조정 장세에 진입이 됐지만 단기간에 1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또 있다라는 거죠.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라는 것도 연출이 되면서 후장 들어서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약보합 정도로 개파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지금 미니 증시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S&P 미니 선물도 그렇고 0.5% 내외의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열리면서 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업황 자체에 대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도체 레거시 쪽이라고 얘기하죠. DDR이라든가 또는 낸드라든가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인상들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코스닥 시장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IT 소부장 쪽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름대로 버티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IT 소부장 쪽들 그리고 또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제약 바이오 쪽들 또 로봇 관련주들 얘네들이 움직여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밴드가 하단 2,500 이번 주에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2,500과 2,600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여전히 그 밴드에서 2,550을 중심으로 두고 위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매수의 어떤 강도를 조절하거나 이익 실현의 관점 그리고 2,550 밑에서는 또 저가 매수한다든가 비중을 조금 또 늘려나가는 이런 어떠한 종목별 대응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코스닥도 이 중요한 자리에서의 반등이 의미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은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오셨을까요? 네, 삼성 SDI 네, 31만 7천 원에 5%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많이 빠졌다 생각해서 네,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점점 빠지고 있고 오늘 또 네네. 엄청난 좀 그런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삼성 SDI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빠져서 이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언제쯤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걸까요?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네. 좀 벌고 싶어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삼성 SDI 문의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2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잘 유지가 돼준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입니다라고 21, 2만 원대도 가능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또 미국의 테슬라를 중심으로 했을 때 200불과 260불 사이에서 지지와 저항을 보여줄 테니까 테슬라가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회사에서 이렇게 2조 원 규모의 유증을 단행한다라는 이러한 내용들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동안 테슬라가 480불에서부터 210불까지 급락하는 과정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못 잡고 있는 상황 거기에 반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등을 못 줬고 삼성 SDI의 대규모 유중의 이 악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다행히 비중이 5%시고 네.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뭐 증자도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어차피 뭐 네. 이 업황이라는 것 자체가 또 삼성 SDI도 증자를 통해서 뭐 다른 데 쓰겠다는 게 아니고 시설 투자를 하고 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고 뭐 그룹 차원에서 이제 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네.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뭐 연말이 됐든 내년까지 됐든 그리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점들을 다 깨고 내려갔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18만 9천 원까지 밀린 주식이 또 뭐 더 빠진다 뭐 이런 우리가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면은 저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쪽 라인들이 있습니다. 뭐 15만 원, 16만 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까지 빠진다 안 빠진다는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계속 이 주가라는 것은 하방을 잡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런 네. 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23만 원에서 이 자리들이 잘 유지가 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28만 원, 30만 원도 갈 수 있는데 이 라인을 또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20만 원에서 버티는가 했더니 이런 식으로 증자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개파락하고 대량 거래까지 수반이 돼주고 이 모습들은 주가가 진정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다른 2차 전지 관련한 시청자분들도 뭐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 되겠다라고 보다는 이 삼성 SDI 하나로 인해서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작년 하반기에 몇몇 이 2차 전지 관련한 뭐 셀이라든가 또는 뭐 소재단이라든가 이러한 기업들의 증자설이 돌았었습니다. 대기업들 네. 중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네. 그것이 이제 좀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 삼성 SDI가 어떤 면에서는 총대를 메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네. 다른 여타 오늘 관련주들이 같이 밀리잖아요. 뭐 포스코 퓨처엠도 네. 밀리고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증자라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2차 전지 쪽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삼성 SDI는 일단 2조 증자한다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우리가 왜 노이즈가 자꾸 있고 그러면은 뭔가 시끄럽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으로 네. 보시고 뭐 좀 더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난 일단 뭐 어쩔 수 없다. 홀딩하자. 그리고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타이밍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그럼 기다려야 되겠네요. 기다렸다가 제가 방송에서 또 어떤 네. 이제는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때 뭐 전화를 주시든가 네. 아니면 그때 뭐 네. 일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여유 있게 네.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삼성 SDI 중장기적으로는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자제해봐야 된다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56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종목명은 카카오게임즈고 매수가는 42,000원에 비중 20%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이 넘었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주가가 좀 계속해서 밀린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상당히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한령과 관련된 움직임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게임에 대한 그 신작 출시가 됐을 때 어떤 단기적인 반등의 모멘텀도 부족해졌고 네. 또 카카오 그룹 차원에서도 김범수 의장의 어떤 그 뭐 수술이라든가 뭐 의장직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룹 내부적으로도 지금 뭔가 슬림화하는 작업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대작이 나오고 뭔가 히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겠냐라는 회의감이 사실 많이 듭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주가로서 말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위치들을 보면은 뭐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월봉 마찬가지고 주봉도 그렇고 이때 이제 작년 12월 달에 뭐 잠깐 반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나서는 또 거래 급감되고 또 일봉상에서도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어떤 상황들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뭐 신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하는 이런 유혹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거나 뭐 물타기를 해서 단가 낮추는 것은 그 기업이라든가 주가가 반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다든가 뭔가 가시적인 어떠한 변화되는 모습이 있을 때 주가가 또 저점을 확인해주고 거래도 실려주면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저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난 11월 15일 날 저점을 기록했던 15,000원 라인들. 지금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라인들에서 나름대로 좀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느냐. 요거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계속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저항의 매물들이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이 라인들이 결과적으로 가격으로다가 보면은 17,000원 라인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2년, 3년 기다리셨는데 이 종목을 이 가격에서 뭐 매도하고 교체하고 그게 아니라 한 17,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문자든 전화를 주셔서 이 17,000원에 올라온 계기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뭐 이번 달에 될지 다음 달에 될지 최소한도 그런 자리들은 확보를 해 놔야만 추가 매수도 해도 될 만한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다른 뭐 17,000원 내외 정도라든가 뭐 2만 원 내외에 있는 종목으로 뭐 갈아탄다든가 뭐 IT 쪽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진짜 다른 어떠한 뭐 조정을 보이고 있는 뭐 다른 섹터 내에서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타이밍을 17,000원 정도는 보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카오게임즈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한해서도 이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또 물타기를 할 때 반전의 모멘텀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참고 삼아서 투자에 이용해 보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부근에서 다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이 세 가지 방법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민들 해결해가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신 분 사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튜브 상담에 올려주셨는데요. 종목명은 SPG고 평균 단가는 28,000원, 비중은 15% 갖고 계시다라고 장은영 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얼마까지 오를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얼만큼 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28,000원에 매수하신 부분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 로봇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요즘의 대세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이고 또 뭐 협동 로봇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제 결국은 뭐 유리잔도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는 로봇 또는 뭐 사과도 깎는 로봇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품이 이제 감속기라는 액추에이터라는 이런 부분인데 그쪽 부분에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나오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도 잘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SPG예요, 여러분. 오. 그런 측면에서 뭐 어떤 면에서는 순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 EPS를 따질 수가 없고요. 네. 뭐 PER 개념도 없는 그런 어떤 거지만 이 SPG의 여러분들 이 실적단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안정적으로 4천억 내외의 이러한 그 매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도 이 2024년도에 잠시 좀 감소가 되는 흐름이지만은 15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 또 200억 정도의 이러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작년에 이제 131억 정도의 당기순이익도 나오면서 2023년 대비해서 19% 이상 증가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다만 이런 건 있죠. 어떤 성장의 모멘텀에 그 관련돼서 실적은 안 나오더라도 아주 단기적인 수급이 몰려가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대기업에 속해 있는 로봇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시총이 작아서 조그마한 어떤 분위기에도 휩쓸리는 그러한 것들에 비해서는 마치 좀 묵직하게 움직이다 그럴까요? 네. 그러한 그 주가의 탄력성은 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위치에서만 보신다면 지난번에 이 35,000원까지 갔다가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흔들리면서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서도 이 자리들이 유지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28,100원, 28,000원이면요. 뭐 그렇게 비싼 가격에 매수하신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얼마나 이제 실려주느냐. 거래가 들어올 때는요. 이렇게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면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로 접어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3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1차적으로는 이 3만 원 라인 그리고 2차로는 3만 5천 원 라인을 이번 반등이 나올 때 돌파해 줄 수 있느냐 그걸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비중 15%인데 한 3만 원 정도 오면은 거기서 내가 일부 이익 실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끌고 가면서 3만 한 4, 5천 원 정도까지 갈 거냐 그건 선택의 문제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이 35,700원도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조금 내가 급하게 매매가 이루어지는 분들은 뭐 한 3만 2, 3천 원 정도에서 뭐 50% 정도 이익 실현하고 밑에서 또 다시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 속에서 일정하게는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PG 같은 경우에는 1차는 3만 원, 그리고 2차는 3만 5천 원 이렇게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해보면서 대응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LS 일렉트릭요. 네, LS 일렉트릭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6만 6,100원이고요. 네. 10%예요. 네. 그러면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거네요? 네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까요? 매도를 해야 될지, 더 가지고 가야 될지. 네. 이제 고민이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동구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우 뭐 16만 6천 원에 잘 매수가 되신 상태. 지난번에 이제 30만 원까지 넘어가는 자리에서 매도가 안 돼가지고 너무 아쉬운 그런 어떠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어도 고점 대비해서 뭐 마치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은 다 토해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럴 네네. 때가 기분이 사실 되게 나쁩니다. 예. 네. 근데 사실은 혹시 이런저런 내가 이 LS 일렉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이제 주주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LS 일렉트릭의 주주이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아주 시끄러운 얘기가 나왔을 때 내용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뉴스를 통해서도 네, 그 뒤에 알았습니다. 그때 뭐 다른 이 주식을 내가 뭐 일일이 쳐다보면서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쭉 끌고 가니까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갑자기 그냥 뒤통수를 맞은 듯한 일이 벌어졌던 거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놓쳤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비중 10%면은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더 네. 추가 반등이 나올 때 50%라도 저는 이익 실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물론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의 실적이라든가 뭐 좋은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가라는 거는 물론 기술적으로만 보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추세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이 그림을 지금 혹시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뭘로 무너졌어요? 그냥 이게 음봉이 그냥 음봉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너가 시장하고 네. 싸우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네. 분할 상장 또는 뭐 중복 상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LX 일렉을 문의 주신 분이 있어서 그때는 요 20만 원도 막 깨지려고 그러는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도 안 하셔도 됩니다. 좀 버티시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때 22만 원 이상 내외 자리라든가 22만 원 이상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권이니까 뭐 네. 아무 때나 매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챙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딱 보면 이번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막 그냥 뭐라 그럴까 그 대주주 오너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증자를 감독원에서도 뭐 반려를 하고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증자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과연 뒤늦게라도 내가 정신 차려서 뭐 중복 상장이든 뭐든 시장에서 우려가 많은데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수익이 나오고 있을 때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22만 원, 3만 원 정도에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얘기들이 철회를 한다든가 시장에서 뭔가 오인하고 있어. 오해야. 우리 그런 거 안 해.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뭐 직전 고점을 돌파하러 갈지 아니면은 못 가더라도 뭐 30만 원 이상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네네. 네. 힘내십시오.
네, 현재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요. 22만 원에서 23만 원에서 그래도 50%는 이익을 실현해 보자라고 파트너님께서 대응 전략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이렇게 빨간불로 다시 한번 물들일 수 있는 또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연회가 내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이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 강연회 무료 사전 접수를 통해서 먼저 접수를 해주셔야지 참석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강연회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 사전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강연회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도 함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사연 집계한 뒤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도 다음 시청자님 만나기 전에 강연회가 내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이 종목을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선별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그 작업이 다 완료가 됐을까요? 네, 뭐 마무리가 거의 다 됐고요. 또 오늘 이제 또 마감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또 소팅을 좀 이렇게 이제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내일 오시면 크게 내 현재 상황을 하나의 제가 과거에 한 20-30개씩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 포트를 재정비했던 그런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지 이렇게 안 하려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1,000만 원을 갖고 하든 1억을 갖고 하든 10억을 갖고 하든 여러분들이 종목 수를 남발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분산되는 게 아니고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을 내가 관심 있게 접근하고 봐야 되는지 피킹을 한다고 그러죠. 월가에서의 고전적인 얘기입니다. 체리 피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맛있고 신선한 체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뭐 한 1시간 반, 2시간 내에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런 관세 전쟁과 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죠.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떠한 그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특히 이번 3월 결산과 관련돼서요.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거나 퇴출될 종목들이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이 규제가 되면서 2026년부터 뭐 본격화된다고 그러지만 지금부터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절대 여러분들이 건드려서는 안 돼요.
바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떠한 원칙과 기준 하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또는 매수를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절묘하게 매도를 또 잘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당연히 그런 과정들 속에서 2025년 이 3월 말 공매도가 시행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공략해야 될 섹터와 그 섹터 내에서의 대장주, 주도주를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도 종목별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 2025년 3월 15일이 여러분의 계좌가 또 내가 여태까지 했던 잘못된 투자를 정말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서대문역에서 5분만 걸어오시면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맛있는 과일을 바구니에 담듯이 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만 담아서 이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도록 또 선별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리면 좋을까요? 포스코 DX 네, 포스코 DX 매수하셨고 26,000원에 8%요. 26,000원에 8% 갖고 계시는 거 맞을까요? 네. 네, 그럼 지금 현재 수익권이신 거네요? 네. 네, 먼저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신 걸까요? 이거 저는 더 들고 가려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괜찮은지 궁금해서요. 네, 더 네. 가져가고 싶은데 이제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부활의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포스코 DX도 사실 포스코 그룹 내에서 소위 스마트 팩토링 관련된 그러한 쪽의 움직임들 또 해외 기업과의 협업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있을 때 움직이지 못했다가 뒤늦게 이제 불이 붙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다른 여타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얘가 쉬고 딴 애들이 또 쉴 때는 얘가 움직이고 이런 어떤 특성을 보여줘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듣고 계시죠? 그럼요. 네네. 자, 그래서 주가의 일단 일봉의 모습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이 됐어요. 여기서 그쵸? 그리고 네. 조정을 잘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N자형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급등 보여주고 조정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3일째 올라왔다가 오늘 이렇게 이제 숨고르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네네.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밑에서 쭉 선을 걷는데 이게 5일선을 따라서 근 거거든요. 네. 여기가 지지가 되고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27,650원 이렇게 27,500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거래는 오늘 전체적으로 아직 뭐 3시 반이 안 됐지만은 이런 식의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3만 원도 또 찍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차원에서 본다라면 새로운 라운드 3만 원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준점을 5일선이 음봉으로 이탈되는 모습만 나타나지 않으면 조금 더 갖고 가겠다. 5일선이 뭔지는 네. 아시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5일선이 음봉으로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한 5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세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5일선이 이제 꺾어서 만약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네. 이 부분도 제가 내일 강의 시간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설명을 드릴 건데 21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라면 오히려 거기서 다시 신규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매수를 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지수의 모습을 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좋겠고 조금 더 나는 그냥 끌고 가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 종목의 저항은 이제 34,000원에 놓여져 있습니다. 강한 저항이에요, 이 자리가. 네. 그래서 1차 목표 기준점은 5일선 이탈되기 전까지 내가 조금 더 끌고 가 본다. 그리고 상단은 한 제가 34,000원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34,000원이 딱 가겠습니까? 뭐 32,000~33,000원에서 아니죠.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거기에서부터 내가 이제 좀 분할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 5일선이 음봉으로 이탈되지만 않으면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34,000원부터는 또 분할 매도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문자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6056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CJ 대한통운 갖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고 매수가는 13만 9,700원에 비중 15% 갖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지금 추가 매수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평균 단가를 낮추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통운의 경우에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네. 이 물류 유통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CJ 그룹도 대한통운과의 이런 협업 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실적적인 측면이 좀 개선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습니다. 또 알리하고의 뭐 합작사라든가 지분 투자 서로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그나마 다행인 게 한 단계 레벨업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난 11월 15일 날 76,8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었습니다. 바로 이 10만 원에서 이 자리가 이탈이 되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금 복원을 시켰어요. 이렇게 복원을 시키면서 10만 원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비중 15%인데 현재 시점에서 9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오히려 고민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그리고 문제는 이 종목이 어떤 확실한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움직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정 가치라는 게 있다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15% 정도, 이 업황 자체도 그렇고 15%를 가졌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느냐. 최소한도 뭐 10%에서 15%를 늘려서 이 단가를 전체적으로 낮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비중이 30%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CJ 대한통운이라는 이 업종 내에 속해 있는 이 종목을 비중 30%씩 갖고 있다? 그건 또 부담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생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걱정하지 말고 홀딩, 그리고 요 10만 원이 안착하는 시점, 여기서 이제 다음 자리를 향해서 내가 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홀딩 10만 원 근처라든가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날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재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자제하고 홀딩을 해보자라고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청자님 전화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 네, 매수가는요? 예, 67,200원에 네. 70%입니다. 네, 67,200원에 70%면 비중이 굉장히 좀 많으신 거네요.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럼 보유하신 기간은 좀 어떻게 되셨을까요? 10개월 전부터 이렇게 모아오신 걸까요? 예, 84,200원에도 사다가 네. 예, 이렇게 물타기 점에서 그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10개월 동안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뭐 가격을 딱 보면 나오죠. 뭐.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뭐 삼성전자에 목숨을 걸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비중 70%면은 뭐 거의 다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67,200원까지 올 수 있는 룸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얼마까지 더 끌고 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전화되고. 혹시 내일 시간이 되시나요? 내일 강연회장에 오실 수 있을까요? 좀 바빠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시고는 싶은데 바빠서 못 온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비중 70%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시는 그 부분이라면은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끌고 가시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에도 볕들날이 생기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빠르게 2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건 뭡니까? 얘는 HBM에 공식적으로 뭐 저가형은 하고 있지만은 엔비디아에서 요구하는 거를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죠? 하이닉스가 독주를 예.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논의를 치자고요. 그러면 레가시 쪽에서만 기준으로 봤을 때 DDR5부터 시작해서 낸드 플래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무엇인가 수요가 살아나고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환율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또 수급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외국인들이 7개월, 8개월 연속 우리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일봉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밑에 이 파란 막대가 있죠? 예. 어떤 면에서는 지겹도록 매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매도 규모도 예.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그리고 올 초 들어와서 이 모습들을 보시면 매도는 진정이 돼가면서 아직은 매도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수도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 결국은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역대급 외국인의 보유 지분율이 본격적으로 IMF 이후에 주식시장이 우리가 100% 개방이 되면서의 거의 최저 수준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업황 개선이 되죠. 국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만약에 예. 그런 와중에 HBM이라는 어떤 부분까지 나온다라면은 미국 외국인 애들이 노랑머리들이 더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들어오는 시점이 된다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6만 5천 원은 바로 갑니다. 6만 예. 5천 원을 바로 간다는 얘기는 우리 시장이 2,750까지 간다는 얘기고 7만 원짜리를 본다라면은 6만 8천 원 이상 7만 원도 갈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른 거 나는 바쁘고 그러니까 뭐 테마주들 뭐 이런 거 쫓아다니지 않겠다. 뭐 방산 조선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충분히 가지고 갈 자격은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일돈으로 샀으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 또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죠. 이 삼성전자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CJ 대한통운 상담 받으신 시청자님께서 또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6056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후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종목들 리뷰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섹터 내에서 뭐 단기든 중장기적이든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네. 워낙 정신없이 시장이 돌아다니는 이러한 모습들이다 보니까 문제는요, 내가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셨던 분들처럼 뭐 내 컨디션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하는데 웬 뭐 여러분들 테마주도 어떻게 순환으로 뭐 쫓아다니겠어요. 네. 그냥 묵직하게 가실 거는 가시고 또 실적이 뒷받침돼주는 뭐 로봇 관련주 중에서 조금 무겁긴 하지만은 또 그런 건 믿음을 갖고 가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자세한 말씀은 내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바로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2025년 여러분의 계좌를 살찌우기 위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일 강연에 여러분들 미리 이제 좌석 자리가 몇 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지금이라도 전화하셔서 예약 사전 접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네,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무료 강연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동구의 바이앤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장중 종목 상담은 서동구의 바이앤셀에서만. 여러분 고맙습니다.